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8일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밤중입니다. 11시 50분인데요. 검찰 인사 오늘 저녁에 정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인데 사상 초유의 자기네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불신해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것이 한마디로 내려질 수 있는 정의입니다. 인사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검찰 인사는 현 정권의 검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인사가 투명하고 능력 있는 인사, 그야말로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검찰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던 검찰, 그야말로 현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외쳐온 것 아니에요? 조국만 위선적인 그러한 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고 현 정권도 국민을 속이는 검찰 인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한마디로 오늘 저녁에 밝혀진 검찰 인사의 내막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내부가 격앙될 대로 격앙되어 있다. 그야말로 윤석열을 패싱시키면서 기습 인사를 단행하더니 이것이 결국 현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런 보복을 하기 위해서 기습 인사를 한 것인가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균형 인사 이렇게 우겨대고 있지만 이러한 어거지 정부 입장 홍보에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과 가깝게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한 검사들은 전부 좌천유배되고 그야말로 대통령과 인연을 가진 인사들은 잘나가고 극렬하게 대비되는 인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 권력이 또 한 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짓밟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윤 총장 패싱에 현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내부 반응을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복성 인사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영전하신 분들 면면을 보니 코드 인사가 이런 거구나 싶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말하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다. 이러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 이것을 무시하고 패싱하고 인사를 강화한 데 대한 불만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32명에 대한 고위직 인사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지금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있어왔던 검찰의 인사 관행이 완전히 무시된 그러한 인사라는 평가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잘한 인사라 이렇게 선전하죠. 일선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고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집되지 않고 인권 친화적 검찰개혁 의지 이런 것을 균형 있게 평가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인사했다. 이렇게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요.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조국 일가비리 그 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도 있고, 또 검찰에 고발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에 대한 은행의 특혜 대출 사건, 이런 핵심 정권 비리 의혹 파헤치는 수사 라인 최고의 일선 수사 지휘관들을 대부분 전부 다 좌천 또는 유배, 즉 영전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수사과 수사권 행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리에 보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지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윤석열 총장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정권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검사들이 떠난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채웠습니다. 검찰 내 빅2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검찰국장이 갔고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이 갔습니다.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 이번에 검찰국장이 되신 분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인해서 좌천될 것이다 관측이 많았지만, 역시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던 시절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연 때문에 이번에 검찰국장에 영장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찰은 상당한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한 현직 검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물갈이설을 접하긴 했지만 설마 하니 일거의 대검 수뇌부를 모두 갈아치울 줄은 정말 몰랐다. 검찰개혁, 수사팀 와해 이런 것 다 떠나서 윤 총장 힘 빼기 목전만큼은 감출 수 없이 또렷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권력은 또 한 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빼앗아갔다. 요직에 오른 인물들이 그동안 검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 내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또 윤석열과 가까우면 죽고 문재인과 가까우면 산다. 이외에 달리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할 인사다.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말라는 확신한 시도다. 이런 내부에 격앙된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적 하자도 있다. 예. 그리고 후속 인사에서도 칼바람이 더 불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와 평검사 승진 전보 발령 인사까지 이달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 중인 신봉수 2차장 검사,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3차장 검사, 그리고 유재수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교체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을 수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사퇴를 할 것인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결론, 윤석열 총장의 특성을 볼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현 정권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수사 라인의 실무 책임자들이 전부 이번에 물갈이 됐겠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어떻게?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라도 끝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체질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다수 의견이기는 해요. 다수 의견. 자, 그러나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특수통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본인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정도로 아주 실무 수사를 끝까지 잘 챙길 것으로 저도 믿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이 완전히 학살되었는데, 그리고 완전히 윤석열 총장은 손발이 몽땅 떨어져 나가가지고 식물 인간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제대로 수사 착수될 거 있을 것인지 많은 지금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새롭게 보직에 임명된 검사도 결국은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비리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검사의 실체를 잘 모르고 인사한 것이다. 이번 인사로 요직에 발탁된 인사들도 모두 검사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며, 덮고 지나간다면 그 조체가 범죄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조국 사건 수사는 물론 여러 수사 과정의 중요한 결정은 총장이 지금까지 직접 결정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은 청와대나 여권 등 외부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검사잖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검사는 많고 내가 없다고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총장 혼자만 계셔도 진행 중인 수사는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과 같은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현 정권 수사에 계속 임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현 정권들에 대한 수사를 놓고 법무부와 충돌이 매우 잦았는데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검찰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현 정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특정 수사를 지금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수사팀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면 검찰은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패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지 누가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다른 청으로부터 인원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부가 이러한 검사들의 파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예, 그것이 이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격적인 인사로 인해서 지휘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수사의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윤 총장이 중심을 잡고 지휘한다면 빠르게 정상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등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 다양한 형태의 대비책, 이런 것이 매우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방송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서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다시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